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벌써 37강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제 막바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여러분들 투혼을 발휘하셔서 끝까지 쭉 한번, 그죠? 열심히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보십시다. 오케이. 자, 뭐 공부하시느라고 막 피곤하시잖아요. 그죠? 그래도 눈은 절대 피곤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죠? 오케이. 이렇게 이쁘고 좋고 아름다운 것들 이렇게 오래 보면 눈이 시원해진다. 오케이. 시원해져요. 그래요. 자, 이런 거 옳지 않죠? 그죠? 자꾸 수강생은 떠나고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말 할 때마다 없어져요. 하나둘씩. 자, 보십시다. 자, frequent라는 단어인데, 자, frequent라는 단어, 빈번한이라는 단어인데, 요 단어가 이렇게 나오죠. frequent라는 단어가 이제 빈번한 요 단어인데, 보통 요게 이제 여러분들 형용사 형태로만 이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요게 동사적 형태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기에는 뭐야? ly를 붙인 frequently 하셔서 부사적으로서 빈번하게라는 뭐야? 횟수를 나타내는 빈도부사 뭐 이런 형태로서 시험에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빈도부사 얘기 잠깐만 좀 한번 해보면은요. 빈도부사는 여러분 알다시피 일반 동사라고 불리는 것 앞자리에 나오는 게 보편적이죠. 아니면 비동사나 조동사 뒷자리에 나오는 게 또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 can see always him 이런 식으로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스펠이 느낌이 조금 살짝 이상한데요. 오케이. 맞았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못 쓴다는 얘기잖아. 일반 동사 앞자리니까 always가 이렇게 가야죠. 자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뭐 이렇게 often을 쓴다거나,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빈도부사의 위치가 좀, 그죠? 꽤나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빈도부사 형태가 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빈도부사는 아니었고, 이 frequent라는 단어가 이제 형용사 기능과 동사적 기능을 같이 한다. 요걸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었고, 자, 요런 단어들이 이제 보통 형용사에는 어떻게 쓰였었나를 보시면, 보통 이제 시험에서는 이제 형용사적 형태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죠. 그죠? 많이 쓰이는 건데. 자, 일단은 뭐 요런 내용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미스터 강. 제 이름 근데 아세요, 여러분들? 맨날 저예요. 그럼 뭐 화용명강 그래갖고 화려한 용모, 명쾌한 강이 그래서 화용명강용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제 이름이 여러분 알다시피 강성호입니다. 그래요. 강사로서 굉장히 제일 좀 자존심 상하고 존재감 없을 때가 뭐냐면 학원 같은 데서 이렇게 물어봐. 그래, 토익 학원 다녀보셨어요? 그러면, 예, 그래. 그러면, 그럼 어느 선생님하고 수업하셨어요? 그러면, 글쎄, 그건 잘 모르겠고요. 뭐, 얼마나 다니시는데요? 2달이요. 그랬더니, 기억 잘 안 나세요? 그랬더니, 남잔데?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강사가 남잔데, 남자가 인간의 반이 남자야. 나머지는 여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제 이름이 강성호란 것 정도 여러분들 공부하신 동안에 꼭 좀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미스터 강, 강성호란 사람이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블랭크 치고 contributor래요. contributor라는 게 이런 뭐야? 뭐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frequent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네. 오케이. 그래서 frequent가 frequent contributor 이렇게도 쓸 수 있는구나. 요런 게 좀 어렵잖아요. 그죠? frequent contributor. 그래서 자주 종종 기부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요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좀 더 기출해놨던 표현들을 살짝 바꿔본 건데 one frequent 하고 쓰죠. one frequent complaint. 그래서 빈번한 complaint 중에 하나는 그래서 one frequent complaint. 그죠? 오케이. 빈번한 이것은 뭐 이렇게 나오는 형태들 뭐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나왔던 형태가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오케이. 보시면은 부사 형태도 frequently가 나온 게 있었긴 했었는데 이런 것도 있죠. 왜? the technician 이렇게 해서 technicians 이렇게 해서 the technicians들이 should be able to 그 다음에가 service your area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가 more 그 다음에가 frequent가 좋니 그 다음에가 frequently 좋니 이렇게 나와서 품사 문제로 나왔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than 이하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토익 시험 문제에서는 이 사이에서 more 다음에 frequent가 좋니 more 다음에 frequently가 좋니 이걸 물어봤던 문제야. 이걸 두 가지를 물어봤던 문제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more 다음에 형용사가 좋니 부사가 좋니 명사가 좋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도 있고 명사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more 다음에 뭐를 선택하냐는 문장 전체적인 개념으로 보셔서 이 품사가 들어갈 형태만 끼워 놓으시면 되는 거지 more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럼 밑으로 다시 내려가 보시면 이쪽을 쭉 하고 보시니까 자, 요게 frequent가 맞아, frequently가 맞아, 뭐가 맞아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지금 앞에 문장이 뭐가 나왔어요? technicians, 얘가 주어로서 should be able to service 할 수 있다라고 나왔고 your area를 서비스할 수 있다는 형태로 문장이 끝나버렸잖아. 완벽한 문장으로. 완벽한 문장 끝났으면 뭐 집어넣어야 돼요? 부사 집어넣어야 되니까 more frequently than. 그래서 여러분들이 more than 용법이지만 형용사 형태를 집어넣을 게 아니라 부사적 형태의 frequently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의외로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more 다음에 형용사냐 부사냐 명사냐 요거 좀 잡아주는 센스 놓치지 마시고 요거는 어떤 것이 결정되는가는 뭐가 결정한다? 전반적인 문장의 구조로서 파악을 해야 된다. 요게 좀 중요한 표현이다. 그 말씀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기억을 꼭 좀 해주시고요. 이 frequent란 단어, 요게 동사로도 쓰이면은, 빈번하다, 뭐 이런 얘기야. 그죠? 빈번하게 명사하다, 자주 종종 명사하다, 이런 식으로 동사 다음에 명사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놓으시는데, 일반적으로 대세는 누가 대세예요? frequent라는 형용사와 frequently라는 부사가 되는데, 형용사와 부사를 차지한, 비교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비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를 내셨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 단어가 예상되는 이런 뜻인데 바로 한번 들어보실게요. pred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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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predicted. 이 predict라는 그죠? 동사에서 파생된 거겠죠? 그래서 predicted 이런 형태로 해서 예상되는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죠? 예상되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요게 predicted 예상되는 뭐 이런 뜻이죠. 자, 이 predict라는 단어가 predicted라는 단어가 예상되어지는 뭐 이런 뜻인데 사실은 이게 predictable이라는 단어 있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predictable 이 단어 있죠. predictable 이렇게. 자, 이 단어가 굉장히 오히려도 시험에 좀 많이 쓰이는 형태죠. 그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AVL은 뭐야? 가능성을 나타내는 게 일반적으로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가능성을 나타내서, 예측할 수 있는,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예측할 수 있는. 그래서 predictable이라는 단어 다음에, 예를 들어서 plot. 구성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예상 가능한 plot. 이런 거 있잖아. 왜?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래? 뻔해. 뭐 이런 거 있잖아. 뻔해. 이런 거 있죠. 그죠? 뻔한 구성. 이게 predictable plot. 이런 거야. 무슨 영화를 봤는데 뭐 서스펜스가 뭐 탁 엉켰대 뭐 계속 뭐 누가 주인공인지 모른다는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영화 한 10분이면 다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전부 다 뭐래? predictable plan 이런 얘기야. 그죠? 자, 여러분들 predictable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좀 기억해 놓을게. 뻔한다. 그래서 예측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foreseeable 이런 단어도 생각하실 수 있죠. 그죠? foreseeable. 그죠? 가까운 거에 있으니까 금방금방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또 immediate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플롯보다는 이런 식으로 끼워넣을 수도 있겠죠. 보통 토익 시험에서는 뭐가 잘났었냐면은 여기다 future. 그래서 이게 흔히 하는 말로 뭐야? predictable future, 그 다음에 foreseeable future, immediate future에서 가까운 미래, 그죠? 예측할 수 있는 뻔한 미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를 얘기할 때 보통 요 세 가지 형태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시험에 또 출제되는 형태들이니까 같이 좀 기억을 잘 좀 해놓으시고요. 머릿속에 꼭꼭꼭 담아놓으시는 센스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단어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뭐 이런 뜻인데 자, 요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depend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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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endable 하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뢰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이렇게 나와 있는 단어들인데 자, 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한번 보시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인데 요 단어가 뭐랑 좀 구별이 된다고 그랬었어요, 제가. 오케이. dependable 이라는 단어가, dependable 이라는 단어가 요게 dependent. 그렇죠? dependent.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dent죠? 오케이. dependent.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다. 그 말씀이죠? 오케이. 머릿속에 좀 담아 놓으셔야 될 텐데 요게 여러분들 왜 reliant 이런 단어가 동의어죠? 오케이. reliant. 의존한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가 contingent라는 단어 있어요. contingent. 이게 전부 다 이제 on을 달고 나오죠? 그죠? dependent on. 그 다음에가 reliant on, contingent on. 특히 요 단어 있죠? contingent. 요 단어는 여러분 좀 어려워요. 우리가 dependent 많이들 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reliant. 요것도 많이들 아시는 단어예요. 그죠? 많이들 아시는 단어인데 요 단어가 contingent 그러면 좀 어려워. 근데 이게 contingent가 토익 시험에 출제가 된단 말이죠. 어휘 문제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ontingent 온 게서 뭐야? 오미아에 의존한다. 그래서
be contingent on. 뭐라고 했어요? 제가 시작. be contingent on. 한 번 더 시작. be contingent on. 안 따라한다. 죽는다. 오케이. 옳지 않아요? 자, 함께 합니다. 시작. be contingent on. 내가 안 보일 것 같죠, 여러분들? 다 보여, 다 보여, 다 보여. 다 보여, 다 보여, 다 보여. 다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따라 읽으셔야죠. 자, be contingent on. 한 번 더 시작. be contingent on. reliant on. 시작. reliant on. dependent on. 시작. dependent on. 그래서 여러분들이 dependent on, reliant on, contingent on. 그래서 여러분들이 on까지 챙겨놓으시는데 이게 의외로 형용사적 형태에서 의미 문제를 출제해야 되는데 특별히 마지막에는 contingent. 이거 의존한다.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그 어휘로 출제되는 단어입니다.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별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자, 뭐 신뢰한다, 의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머릿속에 좀 꼭 좀 담아 놓으시고요. 확인을 꼭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가 necessary 나와 있는데 뭐 이거는 뭐 별표 2개만 정도만 쳐볼게요. 빠밤, 별표 2개. 좋습니다. 오케이. 2개 쳐, 2개. 하나 치지 말고 2개. 어찌 하나 더 넣고요. 그렇지, 좋습니다. 자, 별표 2개 들어갔습니다. 자, necessary. 사실 요 necessary란 단어 있죠? necessary. 그죠? 자, necessary란 단어 있는데, 요 necessary란 단어 자체가, 요거 자체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요게 이제 형용사니까, be necessary for가 나와도 좋고, to가 나와도 좋고, 그래서 for야나 to야에 필요하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해서 간단하게 전치사 to나 for 따위를 갖고 오면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얘가 주류는 아니고요. 얘가 주류는 아니고 얘 실질적인 주류는 뭐냐면 요거 시험에 나오는 거죠. 뭐 it is blank 대절 하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대절이니까 뭐가 나와요? 주어 다음에 동사 나와야 되는데 뭐를 생략을 시켜? should를 생략시킨 동사 원형을 집어넣는 센스 그런 얘기야.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it is 대절 사이에는 나올 수 있는 품사가 뭐가 나올 수 있을까? 뭐가 나와요? 오케이. 명사 나오죠. 자, 또 뭐 나와요? 또 뭐 나와요? 사 나와요? 사? 죽는다? 뭐야? 확실하게 얘기해봐. 말 없는 거 보니까 감탄사 나온 것 같아. 감탄사. 감탄사 이런 거 주어지랴. 옳지 않아.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 아니면 형용사. 요게 나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주어지랴. 완전 주어질. 100% 주어질. 부사 집어넣으면 완전 주어지랴. It is necessarily that. It is importantly that. 무슨 틀리기냐? importantly게 못 쓰는 거죠. 오케이. 선생님 오늘 굉장히 격하게 수업을 하시네요. 뭐 이런 거. 아니, 격한 게 아니라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짜증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케이. 자, 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사 기능인데, it is 명사나 형용사, 쪼아 이런 얘기야. 그러면 제가 무슨 수업하는 거예요, 지금? 형용사. 자, 그럼 necessary 하다 요 얘기했으니까 여기다 뭐 집어넣을 수 있다? 형용사를 집어넣을 수 있는 sense 그런 얘기인데 it is necessary that 하고 나면 뭐 생각해? 아무 생각 없이 동사 원형 제대로 쓰고 있나 생각하란 말이야. 여기다 뭘 쓰던 간에 was를 쓰건 간에 여기다 뭘 쓰건 간에 will be를 쓰던 간에 무관하게 시제에 관계없이 무조건 뭐만 써? 동사 원형만 써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s, was, will be 시제에 무관하게 동사 원형 써주는 sense. 근데 미안해서 어떡해? 여태까지 얘기 다 해놨는데 실질적인 시험에 나오는 것은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 necessary보다도 여러분들 왜 crucial이라는 단어 있죠. 혹은 여러분들이 imperative라는 단어가 사실은 토익에서는 굉장히 많이 출제했던 편입니다. 그 다음에가 요즘에 잘 나오는 것이 이제 또 뭐 mandatory라든지 뭐 이런 단어들 있죠. 물론 방금 나와 있는 necessary라든지 뭐 important 뭐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essential 뭐 이런 거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오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알잖아. 보통 여기다가 it is 대절사에다 어떤 형용사를 집어넣어요? 필연, 의무, 그 다음에가 당연, 또 뭐예요? 강조.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필연, 의무, 당연, 강조. 함께요. 시작. 필연, 당연, 의무, 강조. 한 번 더 시작. 필연, 당연, 의무, 강조. 좋습니다. 그래서 필연, 의무, 당연, 강조. 이렇게 나타내는 단어들은 여기다가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 하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뉴톡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예요.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은 아주 클래식한 전통적으로 나오는 형태들이니까 둘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겠지만 기본이 닦여 있는 친구들은 뭐 이런 거 다 아실 테니까 이런 걸 조금 더 중심적으로 외워놓으시면 시험 보실 때 도움이 되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necessary는 이러한 문법 사항을 기억해내는 게 여러분들이 토익하는 분의 그렇죠? 머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일반적인 영어를 하시는 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토익을 하시는 분들은 뭐 단어를 볼 때마다 그 단어에서 답을 쫙쫙 뽑아내야 돼. 쫙쫙 뽑아내야 돼.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려고도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거고요. 자,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단어가 이제 distinguished.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뛰어나다. 그죠? 두드러지다. 현저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단어인데, 자, 요것도 뭐 형용사 비교니까 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 형용사 비교겠죠? distinguished. 그래서 뭐야? 뛰어난, 두드러진, 현저한 이런 표현이고, 요 단어가 distinguishable 하는 단어가 구별할 수 있는, 그 옆에 뭐 잘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가 distinctive. 그래서 뭐야? 독특한, 뛰어난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distinctive, 뛰어난, distinguishable. 그래서 구별할 수 있는, 그 다음에가 distinguished. 아주 그냥 차별화되어진 뭐 이 정도. 여러분들이 구별을 좀 형용사 형태들을 구별해 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가 비교되는, 필적하는 이란 단어 있죠? 요 단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comparable이라고 발음하는 거죠. 자, 한번 들어보시겠다. compa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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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rable 이렇게 나와 있죠. comparable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와서 comparable 이렇게 나와 있는 단어인데, 자, 요 단어가요. 요 단어가 시험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시험에는 요게 comparable 이제 형용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교된다 해서 comparable with도 좋고, 그 다음에가 to도 좋고. 근데 with를 쓸 때는 뭐래요? with를 쓸 때는 비교되는 뭐 이런 표현이고, 여기는 비교할 만한, 필적하는 뭐 이런 얘기야. 좀 어색하죠? 오케이. 요거는 be comparable with는 with 이하와 비교될 때. 강성호의 토익 클래스가 will be comparable with 다른 것과 비교됩니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강성호의 토익 강의가 will be comparable to 누구랄까? 모 선생님, A 선생님의 강의와 자웅을 겨룰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 그렇죠? 여러분들 비교되는 거하고 필적하는 거랑 좀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의미적으로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가 distinguished 이런 형태들이 쭉 하고 나와 있고, distinguish입니다. 죄송합니다. comparable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 comparable이라는 단어가 요게 또 여러분들 comparable 그래서 뭐뭐와 비교된다, 필적할 만하다. 그래서 요게 요 단어를 써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be equivalent라는 단어인데, equivalent, equivalent 이렇게 해서 동의어 형태를 쓰는데 be equivalent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전치사 to를 끼워 넣는 센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be equivalent to 하고 나서 전치사 to를 끼워 넣는 건데 여기 여러분들 자격 따위가 굉장히 동등하다 이런 얘기예요. to 이하의 자격과 동등한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신입사원 뽑거나 아니면 어디 응모하거나 지원하거나 그럴 때 보통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무슨 자격과 동등한 대졸 이상의 자격과 동등한 무슨 학위를 갖고 있거나 내지는 뭘 갖고 있으신 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제 자격 따위가 동등하다 할 때 be equivalent to 그 전사 to 끼워 넣는 센스 놓치지 마시고 이런 것까지 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be comparable with to be equivalent to 이렇게 해서 동의어 위주로 암기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가 이게 명사 형태를 쓸 때는 뭐야? comparison. 요게 이제 명사거든요. 오케이. be comparison. 요게 이제 명사인데 요거는 in comparison 하고 나서 전사 in을 까셔야 돼요. in comparison with 혹은 to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n comparison with와 비교하다. be comparison to 그래서 with to야와 필적할 만하다. 이것도 똑같은 의미인데 품사만 달았고 나오는 거고 전사 in을 달고 나온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휘는요, 딴 게 없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열심히 암기하시고 정리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암기하시고 정리해 주시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주의 깊은 신중한 이런 표현인데요. 자, 우리가 신중하게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십시다. caut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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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cautiou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cautious라는 단어도 역시 여러 번 많이 말씀드렸지만 요게 일단 caution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이 된 건데 이 caution이라는 단어는 명사로도 쓸 수 있고 동사로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aution이라는 단어가 명사와 동사로 쓸 수 있는데 얘가 이제 명사로 쓰면은 with caution 그래서 여러분 주의 깊게 주의 신중함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사로 써서 caution이라는 동사로 쓸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요게 이제 똑같이 끝났지만 요게 뭐야? caution 명사에서 명사를 주의를 기울게 만들다. 이런 식으로 해서 caution이 tion으로 끝났지만 뭐를 쓸 수 있어? 동사적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텐데, 요게 중요한 게 이제 명사로 쓸 때 용법이 많이 중요하죠. 그래서 요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야? exercise, exercise caution 이런 식으로 해서 exercise라는 단어가 뭐라 했어? 주의를 기울이게 하다, 실행하게 만들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exercise라는 단어가 연습하다 이렇게 쓰지 말고 exercise caution 그래서 뭐야? 경계를 하게 한다, 주의를 기울이게 하다. 토익 시험에서는 또 뭐가 나왔다더라? 뭐가 나왔다고 그랬었죠? 왜 이렇게 혀가 꼬이냐 갑자기, 그죠? exercise라는 단어가 exercise caution뿐만 아니라 exercise judgment 그래서 뭐야? 판단을 내리다, 판단하도록 만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exercise caution, exercise 그 다음에 judgment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cautious는 뭐 주의 깊은, 신중한, 조심하는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표현이니까 이렇게 놓치지 마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caution이라는 단어는 cautious라는 단어는 이 attentive라는 단어 있죠? 신중한 거야. 그냥 주의를 기울이는 거야. 그래서 be attentive.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는, 신중한 비슷한 의미인데 여기 전치사 to를 갖고 와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be attentive to. 그래서 전치사 to가 좋니, 뭐 for가 좋니, with가 좋니 하고 나오는 건데, 전치사 문제는 하여튼 뭐 여러분들 암기 안 하면 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치사 문제는 형용사 나올 때마다 같이 이렇게 묶어서 be attentive to.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be attentive to. 한 번 더 시작. be attentive to. 그렇죠. 그래서 to 자꾸 연습하시면서 침은 뱉지 마시고요. 오케이. 추접스러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to 하시면서 be attentive to, be attentive to, be attentive to. 나 같으면 선생님이 불쌍해서 한 번이라도 따라할 텐데 계속 입 닥치고 있네. 죽는다. 자, 함께요. 시작. be attentive to.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사 to까지 챙겨 놓으셨고요.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267페이지 있는 단어들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고등학교 때 어휘예요. 이런 것들은 pass, 크게 이렇게 넘길 거 없어서 자, 전문용어로 통짜로 패스 시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짝으리가요. 268페이지가 있는데 268페이지 쪽에서 보시면은 motivated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단어가 있는데, 뭐 의욕을 가진, 동기가 부여된, 자극받은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자, motivated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자극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motivated 되어진 뭐야? 뭐 RS라든지 motivate 되어진 employees라든지. 그래서 보통 사람을 보통 수식하는 형태가 많죠. 그래서 motivate 되어진 명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의 형태에 좀 많이 붙어 댕긴다. 요 정도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가 informative. 요 단어가 좀 중요한데 요 단어 별표 2개 정도 쳐놓으시고요. 뭐 발음은 많이 아시니까 우리가 조금 생략을 한번 하고 바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informative라는 단어인데 요게 informative가 보통 inform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information 이렇게 나올 거고 형용사가.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형용사가 이제 뭐 informative도 있고, 그 다음에가 informed라는 형태도 있고, 뭐 informing도 있을 수 있겠죠. 뭐 informing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각각의 품사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inform이라는 단어는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들? inform은 절대로 사람 없이 바로 나올 수 없으니까 사람이 나오고 뭐가 나오던가, 뭐 전치사가 나오던가, 그 다음에가 뭐 대절이 나오던가, 내지는 여러분 뭐야, 사물 명사가 나오던가, 이렇게 해서 반드시 사람을 동반해야 되는 최소한 4형식 이상의 문장에서 사용되는 문장이다. 이걸 꼭 좀 기억해 놓으셔야겠죠. 사람에게 뭔가를 통보하다, 알려주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두 번째 information의 단어는 여러분들 전사 on도 좋고 about도 좋은데 보통 about을 쓰면은 늦을 문제, 전사 on을 끼워넣으면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 그래서 information 뭐가 좋니 하고 나면 전사 on까지 끼워넣을 수 있는 센스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information은 뭐라? OS를 쓸 수 없는 불가산 명사다. 요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nformation 그러면 정보 이러지 말고 OS를 못 쓰는 전사 on about을 갖고 나오는 뭐 이런 게 기억하셔야겠죠. 자, informative라는 것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useful,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useful 이런 단어야. 그래서 informative라는 단어는 보통 사람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가 없어요. 그래서 informative material 굉장히 뭐 쓸만한 뭐 그죠? 쓸만한 뭐 material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는 있지만 요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꼭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렇게
뭐 쓸만하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이제 수업 때 한 번씩 이제 그 서베이를 해요. 학생에 대해서 이제 수업이 어떤가. 뭐 제가 항상 뭐 저 스스로는 뭐 어떻게 생각하지만 또 수강생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감도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하면 거의 비슷해 맨날. 그래서 뭐해요 거의 비슷해요. 뭐 거의 뭐 좋아요 뭐 환상적이에요 뭐 최고예요 이러면서 맨날 비슷해.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이게 그 난을 다 없애고 그냥 쓰고 싶은 말만 쓰세요. 중요한 거 뭐 좋은 것도 좋고 안 좋은 것도 좋고 쓰려고 했더니 누가 강의가 쓸만해요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연장이 쓸만해요, 도구가 쓸만해요 이랬지만 강의가 쓸만해요라는 표현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갑자기 쓸만하다니까 이 생각이 났는데 오케이. 자, 모든 예문이 결국은 제 자랑으로 끝나는군요. 자,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무기명으로 써보셨나요? 예? 무기명으로 써보셨나요? 무기명으로 썼어요. 무기명으로. 당연하죠. 무기명으로 썼어요. 근데 그 친구를 제가 굉장히 그다음부터는 알아내가지고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자, 어쨌든 간에 informative라는 단어가 useful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사람하고는 연결시킬 수 없다는 얘기인데 가끔씩 강의가 쓸만하다 이럴 때는 쓸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자, 농담이었고요. 자, informed라는 단어가 informing인데 informed는 inform 되어지는 거고 informing은 inform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어려운 게 시험에 나왔던 게 뭐가 한번 출제가 됐었냐면 과거에 informed decision 요거에 출제가 됐었어요. 결정인데 어떤 결정이냐? 그러니까 통보받고 정보 따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린 결정. 그래서 보통 요즘에 토익 책들은 보통 그러니까 뭐 현명한 결정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현명한 결정 뭐 이렇게 뭐 부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린 결정을 보통 informed decision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informed라는 형태가 또 이렇게 될 수 있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informed라는 단어와 informative 요거에 대한 차이점도 좀 살짝 구별해 보시면 되겠고요.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가 밑으로 additional까지는 문제 없어 보이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 왜 세 번째에 있는 단어가 교육상에게서 instructional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게 좀 금방 찾아질려나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Instructional. Instructional. 좋습니다. Instructional. 좋아요. 자, instructional. 그래서 우리 PD님이 이거 찾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을 텐데 이렇게 잘 찾으시네. 이렇게 이제 궁합이 저랑 이렇게 착착착 잘 맞는 것 같아. 맞으니까 이제 끝나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instruction이라는 형용사 이걸 집어넣는데 발음 들어보셨죠? 요게 제가 왜 한번 들어보면서 주의를 한번 환기시켰냐면 끝나는 거 하는데 스펠은 항상 이래요. 그죠? instructional 이렇게 나오겠죠? 자, instructional 이렇게 나오는데 instructional 예를 들어서 뭐라 할까요? 교재 같은 경우에는 videos 이렇게 썼네요. 이렇게 썼고 뭐 unit 같은 것도 써요. unit 그렇죠. unit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요게 보통 뭐를 많이 쓰냐면 instruction 이렇게 해서 명사와 명사를 만나게 하는 교육 비디오, 교육 학습, 교육 단원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와 명사를 연결시키는 복합명사식으로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instructional, 교육용의 비디오라든지 교육용의 단원, 그래서 교육 단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요거는 형용사와 명사가 만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 한번 해놓으시고요. 제가 항상 복합명사 할 때 드리는 말씀인데 복합명사는 명사와 명사가 만나는 건데 여러분들이 점수대가 750점 미만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요. 복합명사가 답이다 할지라도 그냥 형용사 찍어 넣으시는 게 보편적인 거예요. 복합명사는 1년에 요즘 기준으로 보면 1년에 한두 번 나와요. 많이 나와야 두세 번,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750 미만은 그냥 고만고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틀리더라도 그냥 형용사 끼워넣는 게 좋은데 대신 뭐는 아주 저질스러운 거 있잖아. 복합명사. 뭐 안내 데스크 그랬더니 인포메이션 데스크 이래야 되는데 인포밍 데스크, 인포머티브 데스크, 인폼드 데스크 뭐 이런 거 집어넣으면 좀 그렇잖아. 무섭잖아, 사람이. 영어로 하기 전에 사람이 무서우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명사와 명사 자리는 가능한 복합명사는 조금 뭐 750 미만 정도는 여러분들이 크게 염두에 두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끼얹게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가 페이지 넘어서 보시니까 자, 페이지 넘어서 보니까 이제 friendly라는 단어가 있는데 친절한이라는 단어인데 뭐 거듭 말씀드렸지만 friendly는 ly 붙어 있지만 뭐야?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적 형태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 번 했지만 뭐 간단하게 또 한번 정리해보면 costly, 값비싼이라는 형용사죠. 예전에 했던 거니까 자세한 메모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costly라든지 그 다음에가 또 뭐가 있었더라? early라는 단어도 그죠? ly 붙어 있지만 그 다음에가 또 뭐 있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쵸 뭐 요것도 있죠. lively 뭐 이런 것도 이것도 살아있게 이러지 말고 활기찬 뭐 이런 얘기죠. 활기찬 그죠? 활기찬. 지금 나와 있는 friendly, 이 friendly라는 시험에 곧잘 나옵니다. 의외로. 오케이. 의외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단어들이고, 자, 기본적으로 시간이나 기간에다 뭘 붙이면, ly를 붙이면 뭐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 형용사 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제가 뭐, timely, quarterly,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복습도 한번 쭉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한 번에 다 듣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듣고 나신 다음에 또 한번 부족한 부분들은 이렇게 강의, 노트 이렇게 딱 해놨다가 또 한번 리뷰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오케이.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면 정하고 이제, 굉장히 정감도 생기고 좋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가 encouraging, 고무하는, 장려하는, 이거 머릿속에 뭐 떠올리시면 되죠? 그치. 사람의 ed, 사물의 ing. 감정을 자극시키는 감정동사들이다. 요것 떠올리셔야죠. 그래서 encourage, discourage 이런 단어들은 그렇죠? ing, pp 형태를 사람, 사물로 구별하신다. 요거 놓치지 마셔야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강의에서 감정동사가 형용사로 넘어가는 것도 제가 쭉 정리 한번 해드렸으니까 머릿속에 팍팍 집어넣어야 돼. 이런 거는 정말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틀리면 오케이, 옳지 않아.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요. 밑에 active라는 단어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아시는 단어고 numerous, 많죠 벌써, 그죠? 오케이, numerous, 많은 겁니다, 그죠? 많은 거죠.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다뤄봤던 형태들이니까 역시 패스를 시키고요. 내용이 좀 많아요. 뒤쪽 같은 좀 내용이 좀 많아서 좀 많이 반복해서 했던 거나 그다지 중요도가 좀 떨어진 것들은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specific, 뭐 specific이라는 단어는 알다시피 이제 special 이런 거랑 좀 구별을 하셔야겠죠. special은 뭐야? 독특한 거고, unusual한 거고. 이 specific은 여러분들, specific은 보다 디테일한 거죠. 그죠? 오케이. 굉장히 디테일한 거죠. 그죠? 세세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차이점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의심스러운이라는 단어 있네요. 그죠? desirable 그 밑에 있는 단어, 의심스러운. 자, 요게 조금 진짜로 좀 의심스러워요. 별표가 3개. 몇 개요? 3개. 빙고. 좋습니다. 들어보실게요. 들어보십니다. Doubt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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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보셨는데요. 자, 요 단어가 지금 doubtful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죠? 이렇게 doubtful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단어가 doubtful 이렇게 나와 있는 단어인데, 요게, 일단은 아셔야 될 게 여기다 쓰면 될까요? 요 단어가 동사예요. 그죠?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보통 뭐야? ed를 쓰고 사물에게는 뭐 ing 쓰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오케이. 근데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또 매니저가 is doubted 대절과 그 다음에가 the manager is doubtful 대절 이렇게 나오면 A, B, C, D하고 이렇게 나온다면 뭘 골라내셔야 되면 사람이니까 ED꼴을 집어넣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왜? 이때는 대디아를 의심되어진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대디아를 의심하는 주체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야? 사람이지만 이때는 뭐야? doubtful 이렇게 끼워 넣으셔야 돼요. 이거 완전 중요한 거야.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시고요. 대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뭐라 했어요? 사람이 주어면 be 다음에 advised. 요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be advised. 그 다음에가 be advisable. 이렇게 두 가지 놓고 구별하라고 할 때 정답은 무조건 뭐라고 했어요? be advised. 얘밖에 답이 될 게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추천되어지고 권고되어지고 이렇게 하라고 조언을 듣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나오면 advised를 써야 되는데 사물을 주어로 쓰면 두 개 다 쓸 수 있는데 토익에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게 토익에서는 사물을 주어로 쓸 때 두 가지를 정답을 다 제시하지는 않아요. 둘 중에 하나만 제시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사람일 때는 무조건 뭐만 답이야? advised만 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휘를 열심히 암기하시고 원리 원칙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원리 원칙을 아시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알고 있는 원리 원칙이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신 것들이 뭐와 토익이라는 점수와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게 효과적인 공부고 그게 아주 제대로 된 공부입니다. 시간을 열심히 투자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거는 굉장히 좀 사람이 힘들어져.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 안 나오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자괴감에 빠지기 쉽고 슬럼프에 빠지기 쉬운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험에 나오는 유형과 형태를 따박따박 공부하시면서 그 많은 노력과 열정을 기울이신다면 점수라는 걸로 딱 이렇게 귀결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암기하시고 정리해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죄송합니다. 결함 있는, 불완전한 이 표현인데 이 단어 한번 들어보실게요. 오케이. De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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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defective, 결함 있는, 불완전한 이런 뜻인데 여기 이제 명사가 defect죠. 이게 fault. 그죠? fault. 뭐 이런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요게 많이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요게 아셔야 될 단어입니다. drawback. 그래서 결점, 단점, 흠, 이런 얘기죠. 불량, 뭐 이런 것들. 결점, 단점, 흠, 뭐 이런 것들. drawback. 요거 꼭 좀 기억해 놓으셔야 할 단어고요. drawback. 그죠? drawback. 뭐라고 발음했어요, 제가? drawback. 뭐라고요? drawback. 뭐라고요? drawback. 뭐라고요? drawback. 자,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페이지 넘어 보시니까요. 자, beneficial. 그래서 유익한, 이익을 갖고 오는 이런 건데, 뭐, 당연하게 아시다시피 뭐, benefit이라는 단어잖아요. benefit. 그쵸? 오케이. 요게, 명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가 동사가 될 수 있죠. 그죠? benefit이 명사로 쓰면은 뭐야? OS를 쓸 수 있는, 셀 수 있는 가사명사. A benefit, benefits. 동사로 쓰면요. 전치사 from을 갖고 올 수도 있고, 아니 갖고 올 수도 있는. 자타동사를 다 한다.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요 정도 토익을 하셨으면 이제는 알고 계셔야 될 거고 요거의 형용사 형태가 지금 나와 있는 beneficial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 beneficial이라는 단어가 be beneficial 전치사 뭐 갖고 와? to. 오늘 굉장히 to 갖고 오는 거 많이 한다. 그죠? be beneficial to. 한 번 더 be beneficial to. 그래서 전치사 to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머릿속에 좀 잘 좀 끼워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좀 정리해 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가 extensive 이런 형태들인데 뭐 굉장히 광범위한 대규모의 이런 얘기인데 제가 요것도 expand하고 그죠? expand하고 extend 구분하면서 pend는 확장적 개념이고요. tend는 연장적 개념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강의를 해 드렸거든요.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 쭉 찾으셔서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extensive damage다. 혹은 extensive selection이다. 혹은 extensive research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전부 다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 extensive가 들어가는 형태들이다. 그래서 제가 쭉 한번 정리해드린 기억도 있고요. 자, 복습 많이 보셔야죠, 여러분들. 남는 거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가 이제 complete라는 단어인데 별표 3개. 자, 별표 3개짜리입니다. 오케이. 자, 별표 3개짜리인데요. 자, complete라는 단어가 왜 3개짜리냐면, 자, 여기만 지우고 한번 해보죠. 이 단어가 정말 유명한 단어예요. 뭐로요? 동사와 형용사를 겸해서 사용된다는 것이 토익에서 최고 많이 나온 단어가 이 complete라는 단어예요. 구토익에 그렇게 토 나올 정도로 많이 나오더니 뉴 토익에도 새롭게 토 나올 정도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야, 진짜 이거 이렇게 멘트가 괜찮은데 반응이 없으니까 이게 재밌는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겠어. 자, 어쨌든 간에 자, 보십시다. 토 나오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자, complete라는 단어인데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뭐 이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should be 뭐가 될 수 있어? complete가 될 수 있고 should be completed가 될 수 있고 should be complete는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물론 should be completion 이거 될 수도 있겠죠. should be completion 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뭘 따져봐야 돼? 비동사 다음에 명사는 주어의 상태를 따져봐서 일치할 때 집어넣는 거니까 우리가 주어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니까 일단 제껴서 놓고 보면 세 가지만 비교해보면 이 complete라는 단어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뭐가 될 수 있어요? 동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뭐 집어넣을 수 있어? 형용사 형태로 뭘 선택한 거야?
complete를 선택을 한 거예요. 요거는요, 동사의 수동 형태죠. 그래서 be completed, 그래서 이거 뭐야? 동사적 형태로 선택을 한 거예요. 문법적 기능은 두 개가 다 나올 수 있어요. completing이라는 얘기는 be 플러스 ing는 진행형이니까 목적어 명사가 있으면 completing도 쓸 수 있어요. 왜? complete라는 단어가 동사로 쓸 때는 타동사거든. 위에 좀 잠깐 봐주세요. complete라는 단어가 타동사거든. 그렇지, 타동사거든.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 명사가 있으면 ing 쓸 수 있는 건데 목적어 명사 없으면 수동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수동태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동사와 형용사의 의미가 약간 좀 달라요. 이 complete라는 단어는 동사로 쓰면요, fill out, 작성하다, 채우다, 완성하다 이런 표현이고, 이 complete라는 단어가 형용사로 쓰면 약간의 perfect적인 의미가 있어요. 완전한, 완벽한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의미적으로 약간 차이가 나는데 문법적으로만 보자면 뭐야? 완전한 문장이 없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만 보면 두 가지가 가능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요거를 노려서 토익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나왔냐면 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on. 얻다 획득하다 이런 얘기인데 on the blank trust.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표현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관사하고 명사 사이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형용사가 나올 수 있으니까 두 개를 다 준단 말이에요, 내가. complete도 주고, completing도 주고, completed도 주고, 뭐도 주고, 이렇게 줬어요. 네 가지를 딱 주는데, 네 가지를 줬을 때 정답이 뭐로 떨어져야 되냐,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일단 가능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tid하고 t가 가능할 수 있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뭘 집어넣어야 돼? 완벽한 신뢰를 얻는 거야? 채워진, 완성된 신뢰를 얻는 거야? 완벽한 신뢰를 얻으니까 뭐가 돼요? 의미적으로 complete라는 형태를 정답으로 끼워야 되는 문제까지 발전을 계속 거듭해서 이게 뉴토익 2007년도인가 후반기 정도에 나왔던 문제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유형들이 정리가 좀 돼야 되겠다. 그 말씀이죠. 머릿속에 좀 담아 놓으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였었습니다. complete.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동사, 형용사 다 써요. 그 얘기입니다. 머릿속에 꼭 좀 담아 놓으시고요. 자, substantial 마지막 단어는 뭐 그죠? 실질적인 풍부한 우리가 substantial, significant, considerable 그래서 상당한 삼형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로 많이 들어보셨던 어휘들이었으니까 잘 기억해 내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는 곧 이어서 빈출 표현으로 LC 빈출 표현으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구누구를 대신해서 일을 하다. 이 표현인데요.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Cover for. Can you cover for me today? 그렇죠. cover for me today. 뭐 이래서 cover for 사람 이렇게 나오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 형태를 cover for까지 하고 나서 뭐 날 위해서 대신 일해줄 수 있겠니? cover for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고요. 자, cover for 대신에 뭐 fill in 대신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fill in for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가 substitute 그래서 for me 이렇게 해서 지금 나를 위해서 대신할 수 있겠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형태를 대충 쓰실 수가 있는 건데 자 대신해서 일을 하다는 표현에 cover for라든지 fill in for라든지 substitute for라든지 이렇게 끼워넣을 수 있는 건데 특히 이 두 가지 같은 것들은 이제 RC에서도 출제가 됐던 표현이긴 한데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알다시피 cover for me, fill in for me, substitute for me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한 대답이 that's out of question 이렇게 대답을 했는지 아니면 that's out of the question 이렇게 얘기했는지 이 관사 더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 그래서 얘가 can you cover for me please 네가 날 대신해서 일해줄 수 있겠어 했을 때 that's out of question 했다는 얘기는 뭐야? 일해줄 수 있다라는 긍정의 의미예요. 긍정의 의미인데 that's out of the question이라는 얘기는 부정의 의미야. no라는 의미야. no. 아 그거 지문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야. 불가능한 거야.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해주겠는데 이렇게 제대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누가 말할 때 that's out of the question 이렇게 안 하잖아. out of question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대방이 그 표현을 썼을 때는 혹시 상대방이 그 표현을 썼을 때는 회화 같은 거 하실 때 그 표현을 썼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pardon 혹은 sorry 하면서 재차 질문의 의미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대답의 의미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그렇겠지라고 생각해서 넘어가면은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정리 한번 해보시고 물론 이제 우리가 듣기 평가 같은 거 할 때는 LC를 듣기만 할 때는 이런 게 크게 차이가 없겠지만 그죠? 실질적인 대화체에서는 꼭 한번 확인 한번 해보셔야 할 중요한 표현들이고요. 나머지 표현들도 뭐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쭉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다음 강의 때도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강의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